상쾌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한국발 입국 승객들에 대한 제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산둥성의 웨이하이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제한 조치를 했는데 수도인 베이징에서도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14일간 자가 격리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사업상 방문해야 하는 경우 가자마자 14일 격리라고 한다면 결국 들어오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외교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더니 싱 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 하는 조치는 한국 국민들만 상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방정부가 하는 조치라는 말인데요. 기시감이 느껴집니다. 2017년 사드 보복 사태가 있었을 때에도 중국 중앙정부가 대놓고 진두지휘하고 나서진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충성 경쟁하듯 지방정부들이 발벗고 나섰었죠.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롯데, 이마트의 경우 중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중앙정부가 적극 반대하는 정책을 지방정부가 맘대로 집행한다. 글쎄요.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와 같은 환구시보는 오늘자 사설에서 이게 외교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방역 문제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모든 도시가 웨이하이처럼 한일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묵인하에 중국의 많은 지역이 입국 금지 내지는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지나친 걸까요? 코로나19의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 숫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확진자 숫자의 80%가 넘는 숫자인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하루에 3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 속도도 매우 빠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알려지면서 최악의 의료 공백 사태 우려마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대구 상황 어떤지 이상호 대구시 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 부본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상호입니다. 네. 지금 대구 경북 지역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하루 만에 지금 뭐 한 300여 명이 증가를 했고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렇게 증가세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자, 네네. 상황 어떤가요?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 네. 거의 하루에 한 초창기에는 100명, 200명에서 지금은 더 많이 올라오는데 네네. 이건 검사를 많이 할수록 더 많아집니다. 음. 확진자 숫자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에 대해서 고민이 좀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검사를 더 할수록 확진자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뭐 네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 중에 한 82%, 833명이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잖아요. 네네네. 네, 지금 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요? 지금 다 경호사 결과가 발표된 거는 아니죠? 네네. 지금 초창기에는 네. 신천지 신도들 중에 네네. 유증상자, 증상이 있으신 분 1,200분 정도를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890분이 나오셨고, 네. 그래서 한 80분으로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증상이 없으신 분들 중에서 무증상자. 무증상자를 이제 네네. 조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나올지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한 이제 고민이 판단이 서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근데 일부 이제 검사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본 입장에서는 생각보다는 이게 높게 나오는 퍼센트가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이 코로나19 대책을 전체적인 흐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들 정도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제는 경증 환자나 무증상 환자분들의 확진자들은요. 네. 가능하면 이제 자가에서 격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네. 이제 증상이 조금씩 이제 심해지는 중증도가 오시는 분들을 병실에 입원하는 쪽으로 가서 치료 계획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비했는 병상이 네. 아마 지금 병상이 그렇게 빨리빨리 준비될 수가 없거든요. 병상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네. 이제 차츰 늘려도 저희들이 지금
한 주말까지 한 800베드에서 1000베드 정도를 이제 만들면, 근데 지금 증가 속도로는 뭐 300분씩 더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네. 뭐 하루에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물론 뭐 이 연수원 같은 단체 수용 장치에서 할 수는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가격리만 잘 된다면 네. 집에서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주말까지 8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병상을 마련을 할 수 있겠지만 빨리 한다면 지금 네. 하루의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크니까 이게 그거하고는 네네. 모자랄 것 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뭐 시설 격리 그리고 이야기도 나오지만 오히려 집에서 네. 자가격리가 낫다. 네, 말씀하시죠. 이 질병 자체가 네. 병증이나 무증상 환자분들은 대부분 감기처럼 한 80%는 스스로 다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 질환이라서 네네. 이제 그 부분들을 다 입원시켜서 보는 것 자체는 사실은 효율적이지는 않은 거죠. 네. 문제는 이제 이런 분들이 병원에 있지 않으면 다른데 전파력 때문에 문제인데,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격리를 잘만 해주신다면 네.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오늘 오전에요. 지금 13번째 사망자 분께서 네네. 사실은 자가격리 중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래서 네네. 뭐 물론 맞습니다. 평소에 안타깝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셨던 분인 거는 알고는 있지만 네네. 처음에 경미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자가격리 중이셨던 거잖아요. 네네. 그 이제 네. 지금 자가격리 환자분인지 그다음에 입원 대상이 되시는 분인지에 대한 이런 확실한 매뉴얼이 아직까지는 좀 없었어요. 초창기에는 다 입원을 시키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순번이 밀려서 25일 날이니까 아직 그 입원 못하신 쪽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증상이 없으셨으니까 아마 입원을 못하신 것 같은데, 향후에는 우리 이제 자가격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자가격리를 모니터링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의사 선생님들 자원봉사를 해서 네. 이제 그런 매뉴얼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당장 올 저녁에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나 기저질환, 그 다음에 뭐 체온이라든지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 이상이 되면 우선 입원하는 것으로 바꿀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는 매뉴얼을 가지고 이분이 자가격리를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 기준을 마련하실 생각이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네. 지금 입원 치료가 필요한데 못하는 분들도 있나요? 확인은 되지 않지만 지금 환자분들이 거의 지금 입원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한 700~8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으세요? 네네.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 확실하게 데이터베이스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분들 중에는 입원하셔야 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지금 입원해 계신 분들이 퇴원하셔도 될 분도 있는데, 네. 퇴원 환자분들을 그냥 기준 없이 그냥 퇴원하십시오, 증상 없다고 퇴원하십시오 하기도 좀 애매한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을 빨리 세워서 병상 회전의 효율성을 빨리 가져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인력 확보도. 네. 이게 이제 사실 처음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일이라서 이렇게 확실한 매뉴얼이나 기준이 지금 없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정부가 대구 일반 시민 중에 유증상자에 대해서 2주간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 내용은 원래 4주 계획에서 2주간 신천지 전수조사를 하고, 동시에 이제 그걸 거의 끝나가면 뭐 연락하시는 분들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계획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다. 좀 힘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실은 검사 자체가 무증상이신 분들의 검사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검사에서 나온다고 해서 자가격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증상인 환자는 검사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이분을 다시 입원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검사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약간의 증상이 있거나 하면 스스로 조심하는 거. 이거를 이제 어느 선을 기준 놓고 보는 거가 중요한데, 검사를 많이 해서 확진이 되는 것 자체가 장점은 뭐냐면 환자분들한테 확실한 자가격리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이 내가 그냥 몸이 좀 이상해 이런 경우는 이제 검사를 안 받더라도 네.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조심하는 내가 전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전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조심을 하시면 오히려 더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될 수도 있겠죠. 네. 사실 뭐 이 검사를 한다는 게 만약에 그래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은 확실하게 자가격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그렇죠. 기준 네, 되겠지만 지금 사실 효율성 면에서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냐. 네, 네, 예, 그런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알아서 사실 몸이 좀 안 좋다 싶으면은 그러면은 네. 스스로 조금 조심하는 게 낫지 않겠나. 네, 네, 네. 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제 대구 지역에 의료진도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뭐 이성구 네네. 대구시 의사회장 인터뷰도 네네. 있었고 서신도 있었잖아요. 물자 네네. 부족이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네. 방호복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잘 네. 조달이 되고 있는지 마스크도 그렇고 네, 어떤가요? 이제 지금 방호복이나 네. 마스크나 이런 것들은 일회용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검체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빨리 소모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구 동산병원 같은 경우에 비축량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고 아, 뭐 이렇게 며칠분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이 네. 사태가 얼마나 갈지를 모르니까 그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이런 마스크나 방호복, 특히 레벨 D 방호복이 아주 필요하거든요. 레벨 D 그런 방호복. 거는 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병상을 확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없던 병상을 새로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이제 간호사들이 쓰시는 그 혈압계라든지 그다음에 체온계 네. 이런 기본적인 여러 가지 물자들이 많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환자분들한테는 공급되는 애과 체온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그 확진된 분마다 한 분씩 다 드려야 되거든요. 아, 네. 그래야지 이제 전화 상담을 할 때 체온 같은 것도 재고할 수 있으니까 이런 용도로 나가는 물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성구 회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돈 말고 물품이 필요하다. 네. 네. 네, 물품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다. 사고 싶어도 물자가 없어서 저희 의사협회에서 사려고 해도 네.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지금은 급하게. 그렇군요. 의사들이 대구로 많이 자발적으로 모여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워낙에 또 네네. 급박한 상황이고 또 호소도 했고 네네. 해서 지금 뭐 네네. 의료진은 어떤가요? 지금 의료진은 대구 자체에서 또 벌써 뭐 자원을 하시는 분들이 한 200분이 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외지에서도 오시는 분이 한 20분이 넘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접수돼서 이제 투입되는 배정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의료진은 또 일단 지금 그래도 이게 장기화되면 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또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더 부족한 인원들은 이제 간호인력들이 많이 부족하죠. 간호인력. 네네네. 그러니까 간호인력은 사실은 쉬시던 분이 막상 바로 와서 하기가 힘든 부분도 좀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간호인력이 부족 현상이 심해서 지금 새로 오픈했는 동산병이나 대구의원의 새로운 이 병실에 들어가서 일을 해주실 간호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분들, 네. 대한간호사협회에서도 지금 네네. 그런 모집을 하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분들은 이제 뭐 외지로 가신 거잖아요. 타지에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숙박비라든지 뭐 이런 거는 잘 제공이 되나요? 그 숙박 시설은 저희들이 다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서 네.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응원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뭐 김용혁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방역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 중에 숨비소리님이라고 네, 대한민국 의료진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뭉클했어요. 저는 그 서신을 읽고 그리고 정말 이런 게 참 의사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본인들이 아끼지 않고 뛰어들어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습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네,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네, 몸 조심하시고요. 네네. 네. 저는 사실 저도 노출이 조금 되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좀 전에 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아유, 다행입니다. 네. 네, 하루빨리 대구 경북 잘 진전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상호 대구시 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 부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이어서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도내 신천지 신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전수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전 상황으로 봤을 때 유증상자가 200여 명이 넘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신천지 신도들 전수 조사를 하는 중인데 지금 200여 명이 넘게 유증상자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진 판정 결과 언제 나오나? 이게 1차 검사인 거죠. 일단은 저희가 네. 어제 그 조사단이 일단은 2월 16일 과천 본산 예배 참석자에 대한 네네. 조사를 하였고요. 네. 이 중에서 이제 210여 명의 유증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들이 오늘부터 지역의 선벌 보건소로 방문해서 검진을 시작하면은 빠르면은 주말에는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분들은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지금 현재 자가 격리 중이고요. 예. 네, 사실 이재명 지사가 직접 나서서 경기도 내 신천지 교인 명단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만 명 넘는 신도에 대해서 전수조사 진행 중이라고 얘기인데, 3만여 명이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는 그 전체적인 3만여 명에 남는 경기 네. 전체 신도에 대한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내용으로는 간단한 인적 사항이라든가 최근 네. 국외 방문 이력이라든가 현재 증상, 또 발열이라든가 호흡기 질환 이런 거가 있는지 이런 거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듯이 단기간 내에 많은 인원들을 이제 대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네. 정도가 좀 높지만 일단 저희가 이제 생각에 초기에 빨리 검사해서 치료하는 것이 지역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얘기가 있잖아요. 신천지 측이 질본에 제공한 그 명단하고 경기도가 사실 좀 강제로 확보를 한 명단 신도수가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차이가 왜 나는 건가요? 글쎄요, 저희가 이제 질본에서 받은 네. 명단하고 저희가 입수한 명단하고 이제 하나하나씩 대조하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이가 나는 것은 맞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대구 방금 전에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비상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조금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그래서 박원순 시장한테도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재명 지사께서는 일단은 안 받겠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돌아갔고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때 현재 아시다시피 네. 대구 굉장히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등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전국적 차원에서 일단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나설 것인데 저희가 지사님이 밝힌 거는 저희가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네. 저희는 중증 환자용 응압병실을 얼마든지 수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네. 다만 대구시장님이 요청한 의료원 등을 통째로 비워서 그곳에 수백 명의 경증 코로나 환자를 집단으로 이동한 후에 격리치료하는 것은 확산 저지라는 의료 측면에서도 부적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요. 네. 도심의 의료원에 타 지역 확진자를 대규모 수용할 경우에 어떤 큰 혼란,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도 오늘 경동시에 방문하신 행안부 장관께서도 깨도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증 환자를 위한 음압병동 이거를 마련을 예. 해서 받겠다. 이제 경증 환자가 아니라. 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경기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경기도민인데, 네,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가 확진자 수가 비슷하게 그리고 상당히 상승세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신지 앞으로 또 어떻게 정책을 하실 것인지 궁금한데요. 저희는 지금 일단은 저희 경기도는 국가지직 격리병상으로 이제 아시다시피 분당 서울대병원이나 명지병원, 네네. 수도병원 해가지고 28개의 음압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과 성남의료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해서 88개 음압병상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오늘까지 52명의 확진 환자가 격리병상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격리병상 확보
계획 대비 59%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경기도 가족영성연구원에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예. 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케이스인데 어떻게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위치한 네. 가족연성연구원에 대한 거기서 이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긴급 방역을 한 뒤 취업 지원진을 내렸고요. 또 이곳에 근무 중인 그 직원과 6개 입주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재택근무로 전환. 네. 고요. 예, 또한 그 경기가족연구원의 확진자를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으로 입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관에 파견돼서 밀접 접촉자로 보혈을 드신 분들은 자가격리 조치하였고요. 연구원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방역 후에 내일부터 정상 근무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물론 이제 재택근무로 돌리고 다 했지만은 여러 가지로 본저합니다. 지금 이거가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 마스크라든지 손 소독제가 부족하다. 근데 지자체 차원에서도 구입을 해서 나눠준 경우들이 있어요. 경기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마스크 가격 안정을 네. 정부 정책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마스크 비축을 자제해서 일선 네네.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조업자가 생산한 보건용 마스크가 조달청을 통해서 의료기관 등에 배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긴급 수급 조정 장치 강화를 저희가 지사님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 건의한 바가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기관에요. 예. 네. 일반 시민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일반 시민들도 같이 이제 저희가 네. 이제 그런 건의를 해서 일반 시민들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아직 없는 거고요.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네. 마땅히 좀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민 중이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사실 그런 말도 많이 합니다. 서울도 서울이고 경기도가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은 굉장히 큰일이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히 신경을 더 쓰실 걸로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에 특히 더 신경을 쓰시는지, 특히 경기도가 신경 쓰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대책 어떤 게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경기도는 저희가 코로나19 확산 초기서부터 네. 굉장히 선제적이고 좀 과다할 정도의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역학조사관 6명은 민간 역학조사관을 포함해서 28명을 확대한 상황도 있고요. 네. 의사 환자의 할애 관리를 위한 역학조사관과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을 위한 신층 역학조사관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방역대책본부를 코로나19 위기대응센터로 전환해서 민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료기관 대응 지원단을 구성해서 경증 환자의 효율적 병상 배분을 하고 있는 등 저희가 이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네, 좀 사실 이런 대응은 과할수록 좋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여러 가지로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김재훈 보건건강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준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4단계가 제일 높은데 그게 여행 금지고요. 바로 그 밑에 단계입니다. 여행 재고라는 3단계. 재고. 네, 그렇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라. 네, 그렇습니다. 워낙 2단계 강화된 주의였거든요. 근데 나흘 만에 지금 3단계로 한 단계 더 올렸어요. 네네. 질병통제예방센터도 24일에 여행 보건 경보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올렸었잖아요. 네, 맞아요.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 자제를 그때 권고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오늘 아침에 했으니까 했죠. 네, 그것과 맞물려서 이제 국무부도 같이 이제 보조를 취한 셈인데요. 아직까지는 한국이나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오가는 여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일단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어요. 최근에 중국을 비롯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나라에서 귀국을 하지도 않았고 기존의 감염자와 접촉한 적도 없는
넘는 사람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번 사례가 코로나19의 미국 내 지역사회 확산의 첫 번째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국 입국 금지 혹은 제한을 하는 국가가 총 41개국인가요? 네, 42곳 42 정도로 개국. 늘었습니다. 네네. 이제 오늘 10시 현재예요. 이제 더 네네. 늘어날 수도 있고요. 입국 금지하는 곳이 21곳입니다. 어제 오후 늘었네요. 6시, 네, 어제 오후 6시보다 4곳이 늘어났어요. 네. 몽골, 세이셸, 피지, 필리핀 등이 이제 뭐 한국 특히 또 대구 등을 방문한 여행 계획을 입국 금지 대상에 올려놨고요.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도 21곳입니다. 전날보다 8곳이 늘었는데 이번에 중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통계에 잡힌 곳으로 이제 발표가 됐어요. 네.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5개 지역에서 지금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처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텐진도 지금 한국과 일본에서 온 입국자를 격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리스트를 찾아보려고 네. 했는데 외교부 홈페이지는 들어갔을 때 잘 안 보이고 네네. 그냥 이제 다른 서치, 분들이 네. 올려놓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검색창 같은 데에서 네네. 좀 쓰기가 되게 마음은 아프더라고요. 한국 입국 금지를 그렇죠. 쓰니까 이게 네. 리스트를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곳이 있고요. 만약에 뭐 사업이라든지 또 네. 여행 계획을 가지셨던 분들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취소해야 되나 걱정이 되시면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시는 네.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늘고 있으니까요. 네. 업데이트를 어제보다 좀 또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늘었고 네네. 사실 어제 리스트에는 이제 중국의 지역 부분은 안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들어가 네, 있는 들어가 것으로 있습니다. 보였습니다. 지금 뭐 근데 이제 그거 말고 그냥 비행기 편을 축소하는 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예 그냥 끊어버린다든지.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여행 경보를 이제 한 단계 더 올렸으니까 앞으로 미국 항공사들이 더 조치를 추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아메리칸 항공은 한국행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이 29일부터 4월까지는 미네소타주에 있는 미네아폴리스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여객기 운항을 중단하고요. 애틀랜타와 디트로이트, 시애틀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여객기 운항 횟수를 주 5회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네. 하와이안 항공도 인천과 호놀룰루 간 운항을 내달 2일부터 4월 말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고요. 러시아 정부도 국영 항공사죠. 아에로플로트 그룹 계열사인 아브로라를 제외한 모든 항공사의 한국 왕복 운항을 다음 달 1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모스크바 서울 노선만 유지될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 지방 도시와 한국을 잇는 항공 노선은 폐쇄될 전망입니다. 홍콩의 캐세이 퍼시픽 항공도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홍콩과 인천공항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뭐 홍콩에 입국 금지가 되어 네네. 있으니까 사실상. 근데 하와이 같은 경우는 하와이안 에어라인을 이용해서 많이들 신혼여행 하시죠. 가시는 분들도 네네. 많은데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 그렇습니다. 모리셔스 갔다가 오신 네네. 분들. 네. 신혼여행인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지금 위약금도 많이 내야 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 보이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자, 중국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오늘 나온 뉴스 같은데 사스 퇴치 영웅으로 불리는 중난산 중국 공정원 의사가 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럼 그렇습니다. 어디라는 겁니까? 꼭 어디다라고 구체적인 근거를 네.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19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출현했지만 꼭 중국에서 발원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먼저 중국만 고려하고 외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외국에 일련의 상황이 발생했다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는 기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지금 중국의 신규 환자가 중국 이외 지역의 새로운 환자보다 적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한국, 이란, 이탈리아의 확산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중국이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자국의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뭐 포럼이 열린다면 기꺼이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기분이 나빴던 게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WHO에서 이제는 중국보다 중국 밖에서 나오는 네. 확진자 수가 많다. 그렇습니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도 또 무슨 우한 수산시장에서 첫 번째 네. 중국의 그 감염자가 우한 수산시장을 가지 않았다. 없다. 그런 간 적이 얘기를 없다는 했죠. 얘기를 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지금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네.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네. 중국이 발원지인 것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자, 근데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완치가 돼서 퇴원했다 다시 양성 반응을 일으켰다. 이게 그러면 상체가 생겨서 안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닌가 봐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전문가들이 다 보고 있는데요. 우한에서 온 관광객과 접촉을 해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던 오사카부에 거주 중인 40대 여성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달 29일에 1차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을 했다가 증상이 완화돼서 이번 달 1일에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6일에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 여성이 19일부터 다시 가슴 통증, 목에 이물감이 생겨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결국 26일에 검사했더니 또다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다시 입원을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오사카부는 이제 재발 원인과 관련해서 체내에 남아있는 바이러스가 증식하거나 새롭게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여성이 퇴원 후에 자택에서 계속 요양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 네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상황을 아직 뭐 다 파악을 한 건 아니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체내에 항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같은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되는 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다만 항체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또다시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체내 어딘가에 잠복하고 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입장을 지금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모르죠. 바이러스에 네, 대해서. 지금. 네. 근데 중국에서도 사실 이거랑 비슷한 사례들이 지금 몇 번 보고가 된 적이 있어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내 전문가들은 퇴원한 사람도 사후에 관찰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 코로나19 대응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서 이주은 님이 와, 네. 중국이 떠넘기기 시작하네라고 하시는데 네네.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분은 안 좋아요. 굉장히. 네. 예,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왜 우한 수산시장에서 안 네.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갑자기.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기는 그렇습니다. 한데 네. 좀 기분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저는 네네. 되게 화가 났어요. 이 많은 뉴스를 분들이 보고. 아마 공감을 그 말씀에 지금 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코로나19가 중동 지역으로 확산을 되면서 이게 사실 굉장히 문제거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메카 성지 순례를 일시적으로 금지한다. 야, 그렇습니다. 이 메카 성지 순례를 금지를 한다니 대단한데요. 네, 26일에 발표를 네. 했는데요. 매년 수백만 명이 메카 성지 순례에 참여를 합니다. 이걸 um라라고 하는데 네. 메카와 메디나 순례를 일시적으로 금지한다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순례자,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무슬림, 관광객 등의 외국인은 um라 목적의 메카 방문이 금지되고요. 예언자 모스크가 있는 메디나 방문도 함께 금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하지 때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몰리는 곳은 특정 기간이 있어요. 연중에 하지 네네.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 um라는 메카를 방문하는 이슬람 성지 순례의 하나로 연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비정기 순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um라를 위해서 메카를 방문하려면 비자를 따로 발급받아야 되는데 한 해 220만 건 이상이 기록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관광비자 발급을 중단을 할 거고요. 그리고 관광비자를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 역시 입국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뉴스 꼭 전하고 싶었어요. 싱가포르가 네. 싱가포르 참 싱가포르다 싶었는데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당국 지침을 어긴 중국인들에게 본보기 차원의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 그렇습니다. 본보기 차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네. 했는데요. 싱가포르 출입국 관리국이 주거지에 머물라 이런 지침을 따르지 않은 45세 네네.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에 대해서 영주권을 박탈했습니다. 재입국을 금지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남성이 지난 20일에 이제 싱가포르에 입국을 했어요. 근데 이전 14일 이내에 중국 본토를 방문했었기 때문에 네. 신고한 주거지에서만 일단 머물러라 이런 통보를 받았었답니다. 설명을 다 들었고요. 그랬는데 이후에 당국이 전화로 이제 점검을 하니까 받질 않았고 그래서 관계자들이 점검을 나가니까 신고한 주거지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출입국 관리국이 23일에 이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다시 출국을 했는데 출국을 하면서 재입국 갱신 요청을 해놓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거부를 거부했구나. 시키고 네. 영주권이 이제 박탈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후베이성 우한 출신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38세 중국 남성 그리고 싱가포르에 사는 부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동선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보건부의 추적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사법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전염병법 위반 시에 최대 10,000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 868만 원의 벌금 및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분들이 구속이 된 뒤에도 계속 동선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해요. 그럼 안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 조사를 해갖고서는 싱가포르도 그러니까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감염이 네, 되어 네. 있는데
네, 자 지금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사실 이 우한에 있는 네. 신천지 교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보도를 처음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 당국이 이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네. 네, 얘기가 네. 들어와 있어요. 후속 보도를 또 하루 네. 만에 내놓은 건데요. 지금 이 신천지 예수교의 중국 내 실태를 면밀하게 추적해온 한 연구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제 네.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신천지 예수교 신도들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면서 한국을 방문한 일부 회원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전했어요. 이번 조사가 1월에 열렸던 신천지 이만희 교주 친형의 장례식과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을 때 한국을 방문한 신도들이 조사 대상이 되고 있고 중국 당국이 중국 내 신천지 신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이러면서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닐까 생각되니까. 후베이 성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신도들도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는 팬데믹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두 달 굉장히, 만에요. 네. 지금 6대주로 다 퍼졌고요. 50개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동안 확산되지 않았던 곳이 유일한 곳이 남미였거든요. 근데 브라질에서 확진자가 26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6개 대륙 전체에서 환자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지금 보면요. 중국에서 첫 번째로 발병 보고를 한 지 한 2달 만에 전 세계 46개국으로 확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에 우한에서 폐렴 환자 27명이 발생했다라는 보고가 네. 처음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뭐 우리나라, 일본, 뭐 태국 이런 곳에서 1월 달에 이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지난달 21일에는 미국에 또 확진자가 보고가 됐고 지난달 24일에는 프랑스와 호주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대주 중에 4곳이 중국에 처음 보고 이후 한 달도 안 돼서 뚫렸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도 남아 있었는데 14일에 아프리카 북동부 이집트에서 발생을 했고 26일에는 이제 남미의 브라질에서까지 환자가 보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위스, 덴마크, 유럽 지역, 북아프리카, 알제리, 파키스탄 그리고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조지아, 그리스, 노르웨이까지 그동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곳들도 있거든요. 유럽이나 아프리카 중에서도. 근데 덴마크 나온 것 같은데요. 이 9개국에서도 첫 번째 확진 사례가 네네. 이제 그 사이에 또 나타났고요. 그래서 25일부터는 첫 번째 발병지였던 중국보다 이제 다른 국가의 신규 확진자 수가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팬데믹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닌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은데 WHO는 여전히 코로나19는 통제될 수 있고 네. 팬데믹이 아니다라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유지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 중국한테 세계가 빚을 졌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서 까지 내놨죠.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1타 강사 시간입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고요. 오늘은 최영일 평론가 대신에 최단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박쌤, 최쌤이 됐어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급하게 통과된 법이 하나 있습니다. 법이 3개죠. 코로나 3법이라고 코로나 3법. 이른바 네. 좀 말씀드리고 평소 국회답지 않게 상당히 기민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20대 국회를 보면서 이렇게 빨리 법안을 처리한 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다른 법안 중에 이렇게 빨리 된 적은 없었거든요. 네네. 어쨌든 간에 민생 법안 정말 민생 법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3법하고 신천지 관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 3법 일단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검역법, 의료법 그리고 감염법 이 3가지 법을 한꺼번에 개정을 했는데요. 특히 감염병 의심 지역의 출신자뿐만 아니라 경유자도 입국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검역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거.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 31번 확진자 같이 의심자 같은 경우 네. 좀 입원을 거부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이 됐습니다. 뭐 동선 이런 거 거짓말하고 이런 거짓말했을 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들어가요? 예. 아까 방금 전에 소개했는데 싱가포르에서 되게 벌금이나 이런 거 세게 때렸다고. 세게 매기더라고요, 거기는요. 예. 네, 그렇군요. 지금 잠깐 들어온 문자 소개 하나만 할게요. 냉철인의 긍정님께서 물어보셨어요. 팬데믹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이제 그렇게 설명은 돼 있어요. 이게 면역 체계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새로운 질병, 그리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행을 해갖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질병을 팬데믹 혹은 대유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몇 명이 걸려야 되고 또 얼마나 이게 영향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은 없지만 대체로 우리가 뭐 2009년 신종플루라든지 네. 뭐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흑사병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걸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WHO는 아직은 팬데믹은 아니다. 에피데믹, 그러니까 전염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전염병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지역에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팬데믹,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오지 않나. 곧 올 것 같다. 전문가들은 이제 올 거라고 했었어요. 예. 이거는 뭐 불가피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최 쌤도 또 나오셨으니까 좀 더 설명을 이제 해주죠. 우리 이제 코로나 3법으로 돌아가서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단 이 감염법, 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이렇게 세 가지가 코로나 3법이라고 하는데 앞서서 이제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요. 네네. 이 감염법과 관련돼서는 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된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는 조항들을 좀 더 강화를 했고요. 검역법은 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사람을 입국 금지, 최근에는 이제 입국 금지를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네. 또 이 감염법 예방관리법에서 하나 또 눈여겨볼 것이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마스크, 손소독제 이 관련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만약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를 해서 마스크나 손소독제의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을 했고요. 이 법 시행 시기는 지금 공표가 된 지 3개월 후인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네.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동선을 거짓말로 그렇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몰래 어디로 다른 데 간다거나 뭐 이런 얘기. 뭐 그러면 안 사실은 되는 이게 거죠. 이게 네. 시민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거를 처벌을 해야 되나 할 때 예전에는 아주 경미하게 벌금형으로 처벌했는데 네. 지금 어떤 중대한 감염병이 전국으로 강탈하니까 이거를 시민의식에 맡기기에는 좀 부족하다. 처벌을 강화해서 법적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 게 특히 역학조사를 거짓말했던 경우 이게 가장 문제거든요. 역학조사 또 동선을 거짓말했을 때 앞으로는 감염법 예방법 위반으로 징역형까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만약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 될 수가 있어요. 거짓말해서 공무를 방해했다고 그걸로 한다면 5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여러 가지 따져야 될 요건은 많은데 네네. 앞으로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는 친천지 교인이었다는 것을 숨기는 거. 이게 뭐 사실 뭐 죄고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뭐 어쨌든 이제 거기서 많은 집단 발발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잖아요. 전수조사를 한다 그러고. 근데 신천지 교인인 것을 본인이 알리는 거는 죄는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게 죄가 되는 게 크게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감염법 예방법이고 네네.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형법인데 감염법 예방법은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하는데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에 진술해야 돼요. 근데 역학조사에서 예를 들면 내가 신천지 교회에 갔느냐 아니면 동선에서 예를 들면 역학조사 밀접 접촉자의 가능성인데 갔느냐를 거짓말을 한 것은 감염법 예방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내가 신천지 교회의 교도다를 거짓말하는 것은 감염법 예방법의 그 카테고리 내에 들어가긴 좀 어려워 보이고 네네. 아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좀 더 적극적이 됩니다. 이 감염법 예방법은 소극적으로 숨겨도 가능하지만 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법은 적극적으로 속여야 돼. 내가 의도적으로. 거기를 안 갔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공무가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방역을 내가 거짓말한 곳에 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야 돼서 5년 이하의 징역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좀 더 되기가 어렵고 단순히 내가 신천지 교도이다를 숨기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또 헌법상 문제도 그렇죠. 있죠. 예. 네. 이게 근데 메르스 때도 뭐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면서요? 네, 이 메르스 때 대구 남부의 한 네. 주민센터의 공무원이었는데 이분이 50대 남성이었어요. 근데 2015년 5월 27일과 28일에 그 당시에 메르스의 집단 감염이 있었던 것이 삼성 서울병원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삼성 서울병원에 다녀온 뒤에 이것을 알리지 않고 보름가량 정상 출근을 했고요. 단순히 정상 출근이 아니라 그 당시에 민원인들과도 접촉을 하고 동료들과 회식까지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삼성 서울병원을 같이 갔던 누나가
6월 10일에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자신이 아무런 조치 없이 주민센터에 근무도 하고 대중 목욕탕도 갔다 왔습니다. 결국은 그 이후에 본인도 오한과 발열이 있어서 네. 뒤늦게 신고를 했는데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죠. 네네. 그렇게 본인이 오래 끈 이유로 인해서 주민센터도 폐쇄가 되고 117명의 자가격리 조치가 됐는데 이 사람에게 결국 어떤 조치가 취해졌느냐.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상 이것을 보고해야 될 성실 의무, 또 복종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결국은 해임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네네. 이번 사태에서도 이렇게 나는 사실 신천지 교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은 것이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어도 공무원인 공무원인 경우에는 메르스 사태를 다 되짚어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청송 교도관 같은 경우 그 신천지 교인이었잖아요. 교도관이면 공무원인가요? 교도관이면 공무원이고요. 그렇죠. 공무원이죠. 교도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신천지 교도인 거 숨긴 게 아니라 그 당시엔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현재 이 코로나 관련되어서 집중 관리 지역인데 네네. 거기를 5차례 갔다 왔는데 그 얘기를 얘기를 하지 안 했죠.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단순히 본인이 그 신천지 교도이다를 넘어서는 그 좀 부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신천지 얘기가 나온 김에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지금 아까 이제 신천지 얘기도 해보자고 우리 박지훈 해야죠. 변호사님 신천지 얘기를 얘기요. 하셨는데, 예. 방역 당국의 21만 명 신도 명단을 네. 넘겼습니다. 이게 뭐 전체는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검찰이나 경찰 측에서 공권력을 이용을 해서 확보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시는 국민들이 그렇죠. 많아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일단 법적으로? 교육생 명단이 아직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네. 이 21만 명의 명단이 혹시나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장들 설명에 따르면 혹시나 빠졌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수조사를 했을 때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압수수색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 그 명단을 확보해야 되는데 결국 범죄가 있어야지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네. 그 범죄는 계속 지금 언급했던 감염병 예방법은 아니고요. 네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위계에 의한 방해죄를 공무- 적용하는 겁니다. 네. 적용을 해서 그 법을 적용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압수수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네. 영장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 법원에서 영장을 굳이 줄지. 한다면 그 법을 적용할 수밖에 네네. 없어요. 지금 최단 변호사 설명을 좀 잘했는데 네. 적용하기에 뭐 소극적인 어떤 방해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기망을 하고 공무를 방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영장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영장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면 확보가 가능합니다. 적극적인 거랑 소극적인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말했다시피 뭐 묻는 말에 네. 답하지 않는 거 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 서울 갔는데요? 대구 갔으면서. 예를 들어서요. 네.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적극적인 기망이나 어. 적극적인 속임수로 봐가지고 소극적인 거는 소극적인 대답을 안 하든지 대답을 안 협조를 안 하는 거.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법적 판단을 좀 거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군요. 아 근데 경기도는 과천 신천지본부 가서 서류 압수했잖아요. 벌써 갔어요.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행정처분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행정처분.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뭐 강제처분이라든지 방역조치라든지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일환으로 명단을 이제 입수를 했는데 뭐 완전 강압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들어가서 협조해서 받았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명단이 이제 이 정부에서 받은 명단보다 더 정확도가 높을 가능성도 있고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신천지를 강제로 해체하자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참 애매한 문제잖아요. 이게 어쨌든 헌법상의 종교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이 보세요? 국민청원이 지금 26일 오후 9시 네. 기준으로 82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어요. 네네. 상당한 수가 지금 동의를 그러니까요. 한 것인데 문제는 지금 이게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신천지 자체를 해체하자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문제도 있고 또 실무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게 지금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산을 정말요? 할 수 있는 법적인 강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떠한 감정으로 이러한 국민청원을 하셨는지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지금 경기도에서 한 것은 이러한 교회들을
잠정적으로 폐쇄를 하는 거예요. 폐쇄는 감염법 예방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감염법 확산을 위해서 일부 장소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고 일정한 부분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장소 폐쇄하는 것은 가능한데 아예 일정한 단체를 해산하자라고 하는 것은 좀 법적 근거는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더더욱 있습니다. 훈다나 종교 단체입니다.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요. 부분을 네. 무시할 수가 없고요. 종교 단체가 아니더라도 결사의 자유 부분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법률적 헌법적으로 봤을 때 해산을 시키거나 뭐 그런 방법은 조금 어려워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뭐 단기적으로 잠깐 그렇죠. 모이는 장소를 폐쇄하는 집회를 거. 약간 폐쇄하고 이거는 가능하지만 해산시킨다는 거는 없애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종교단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거는 헌법적인 어떤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종교의 자유는 상당히 강력하게 보호를 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또 잘못된 또 사례로 남을 수도 있고 나중에 오용될 그렇죠. 수도 있기 때문에 종교 조심스럽게. 단체를 우리가 예전에 봤던 범죄를 일삼았던 종교 단체도 있어요. 네. 누구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런 종교 단체들도 해산된 적이 없어요. 제 말 언급하고 싶은데 방송상 그래서 그런 단체들도 해산된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만 그 교주나 그 높은 사람이 뭐 범죄 행위를 범죄를 처벌했지만 저질렀다. 그 단체를 없앤 경우는 없어요. 제가 그런가요? 알기로는. 예. 그럼 제가 기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사 사건에 있었던 그 게 교회들 다 네. 교회란다. 그 종교 시설 다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예, 거의 다 그러면은 있습니다. 그 지금. 지도자라는 사람들만 그 사람 협법적으로. 횡령했든지 성범죄를 했다든지 하면 그걸로 처벌은 되지만 종교 단체가 없어지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제가 알기로는 쉬운 일은 그렇습니다. 사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질문을 주신 분들 중에 그러면은 팬데믹이면 뭐가 달라지나요? 질문을 주셨는데 되게 궁금해 하시네요.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까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고 일단은 많은 전문가들은 결국엔 팬데믹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게 굉장히 새로운 바이러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변이도 심하고 그래서 잘 모른다. 라는 게 맞다. 그리고 3077번님께서 일본은 확산 속도가 우리나라보다 느린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요. 질문 감사드리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분들이라고. 우리 최다원 변호사가 네. 딴 데서 많이 하셔서 정말요? 조금 답을 왜 줄 수 그런가요?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함께 했을 때 그 의료 전문가께서 네네. 대답을 해주신 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좀 적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적고 두 번째는 이 일본 사람들의 특성상 그 정부의 규율을 되게 잘 따라서 네. 일정 수준 이상이 되지 않으면 검사를 받지 말라. 집에 자가격리라는 얘기를 잘 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굉장히 좋고 우리나라는 전방위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확진자가 많아 보일 수 있다라고 의료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이 맞는지 여부는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옆에서 같이 이제 패널로 네. 말씀을 하셨던 맞네요. 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셨습니다. 근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최단비 쌤 그리고 박지훈 쌤과 함께한 뉴스 1타 강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과 인사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또 오늘도 참 힘들고 안타까운 하루였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좀 푹 쉬시고요. 내일은 좀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